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네, 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의 조한성 연구원 나왔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음악계의 반민족행위자 네, 얘기를 하려고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한 분 모셨거든요. 네. 네. 어떤 선생님이신지 우리 조 작가가 아까 보니까 친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음악 전문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네. 네, 전에 저하고 같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네. 라는 위원회에서 같이 조사관으로 근무하셨던 참여정부 시절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자, 강태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태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본인 소개를 좀 스스로 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한성 선생님하고 같이 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음악 분야, 무용 분야 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공연 기획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특히 37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 말기에 음악 문화, 음악 사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은 이제 공연 기획, 이제 전공이 그쪽이시니까. 그럼 뭐 좋은 행사 있으면 저 좀 써주십시오. 네, 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게 안 비쌉니다. 저 아주 쌉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외로 또 행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예. 자, 하여간 강태구 선생님 반갑고요. 자, 우리가 이제 친일파를 한 명씩 소환해서 이 친일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강태구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로 데려온 친일파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셨던 분이고 그건 일제강점기나 일제강점기 이후를 통틀어서도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음악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현재명 선생님입니다. 현재명. 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한 음악인 그 가운데 원톱 하면 현재명이다. 이거는 뭐 이견 없이 단언코 현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현재명이 아까 그 음악계 대부로서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대부라는 게 어떤 실질적인 리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조선 음악계를 대표하는 역할이나 직책을 수행을 했었고요. 실제 음악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음악가들 중에서는 돋보이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조 작가님은 현재명 하면 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현재명 하면 그 집 앞이죠. 오 가며 이거 아닌가요? 네. 그 집 앞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에 현재명 가곡이 엄청 많이 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희망의 나라로. 네,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가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니 근데 갑자기 저 지금 생각났는데 그러면 우리 강태구 선생님도 참여정부 때 그 반민규명위 조사관이셨잖아요. 네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이 희망의 나라로가 연주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왜 안 막으셨습니까 그때? 공연 기획도 하시고 전문가시면 이게 콘티 딱 보고 희망의 나라로 이거를 취임식에 연주하면 안 되죠. 이게 현재명 노래를 대통령 취임식에 이게 연주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야죠 그때.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나중에 취임식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그 자리로 간 거라서 사실 취임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힘이 없었지. 말씀드릴 노무현 기회가 정부 때 없어서. 우리가 이제 임용이 된 거니까. 전두환 노태우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희망의 나라로를 연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오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때 당시까지의 이제 우리 음악계나 우리의 현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명이라고 하는 음악가의 그런 이제 친일 일제 협력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나 몰랐거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그 제목이나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 나라하고
부합된다라고 얼마든지 현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리고 희망의 나라로가 작곡되었던 시기나 그 예. 내용을 몰랐을 때에는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희망의 나라로가 일본 그 군국주의가 만주 쪽으로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인 거죠. 예, 그러한 주장이 이게 정설은 아닙니까? 그 이제 실제 작품 의도라든지 네. 이 작품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디 남아 있는 문헌적 증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네. 시대적 정황이나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만주국 그 이주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장려했던 시기에 나왔던 상황 그리고 현재명 선생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행위의 유형들의 이제 양태들을 볼 때 예.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확정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단정적으로. 저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물론 직접 증거는 없죠. 현재명이 뭐 일기를 남긴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만주국을 위해서 작곡한 거다. 이렇게 써 있는 직접 증거는 없죠. 하지만 정황 증거 그리고 여태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걸 봤을 때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좀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선생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명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일단 현재명의 간략한 뭐 프로필 같은 걸 좀 훑어주시죠. 어떤 사람인지. 뭐 생애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재명을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키워드. 싶어요. 예. 그래서 친일 음악에 대한 이제 최초의 이제 효시, 이렇게 연구의 효시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셨던 선생님이 이제 저희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고요. 노동훈 선생님이십니다. 노동훈 선생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꼭 하시고 싶었던 작업 중에 하나가 현재명 평전을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현재명을 주목을 하고 연구를 쭉 하셨는데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유고집으로 남기시지는 못하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의 평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명은 음악가로서 평가를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네. 사실은 그분의 이제 이름 붙임이나 명명은 정치음악가 혹은 음악정치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하나는 현재명 선생이 이제 이름을 바꾸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름을 여러 개 했습니까? 이제 카멜레온, 이제 자기 권력욕이나 욕망에 충실한 이제 카멜레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적 등본을 보면 현재명 선생의 본명은 현수돌 혹은 현수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자나 석자를 쓰는 것들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일정 부분에 이제 그 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집안에서 이제 1937년 정도에 전체가 이제 개명을 하는데요. 네. 그때 이름이 이제 현재명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명 선생이 기독교 개신교 쪽에 있으면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로디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선생이 로디 리버라고 하는 이제 선생한테 이제 성악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분을 인간적으로 엄청 존경을 했나 봐요. 그래서 로디 리버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로디현이라고 이제 그때 이름을 예명으로 이제 사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 이제 조선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고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또 이제 그 창씨개명을 할 때 구로야마 사이민이라고 해서 이제 현산제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창씨개명을 하고 이제 그 전에 사용했던 로디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시 이제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미군정이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니까 또 발빠르게 로디현으로 변신을 해서 다시 이제 자신의 권력과 이제 욕망에 이제 충실한 삶을 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정치가라고 했을 때 음악보다 정치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예, 그 자신의 욕망과 권력욕에 충실한 삶. 그러면서 그 정세에 맞춰서 변신. 일제강점기 때는 또 창씨개명도 하고 변신. 미군정 때는 또 영어식 이름을 쓰고. 그게 거기에 충실한 이제 삶의 양태였을 테니까요. 어떤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네요.
예, MC님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말이죠. 단정적인 표현을 안 좋아하십니다.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서도 우리 강 선생님이 자꾸 현재명한테 존대 쓰는 거,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예. 하여간 뭐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상당히 영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은 아마 타고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어떤 정세 판단과 출세욕, 이게 맞물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다. 예, 아주 영예로운 삶을 사셨죠. 마지막에는 서울대학교 초대 학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작곡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전공은 이제 성악이었죠. 네, 성악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성악을 시작해서 그러면 음악 활동하면서부터 이렇게 친일적인 어떤 행위를 보이나요? 그 부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고 31년 정도에 돌아와서 이제 조선 안에 있는 음악가들의 이제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만들게 된 조직이 조선음악가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처음으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초대 이사장으로 현재명이 추대가 돼서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많은 뭐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게 단일대오나 이런 것들 음악계를 대표하거나 이끌어 나가는 이제 큰 역할들은 사실은 해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초대 이사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는 상징성하고 그 조선음악가협회가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일본인 경성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음악가와 조선인 음악가들을 규합해서 음악으로 내선일체를 이룩하자라고 하는 경성음악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37년에 이제 그때의 간사로서의 이제 현재명 선생이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41년도에는 모든 음악 단체를 총망라하는 이제 음악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조선음악협회거든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간사나 이사나의 역할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걸 1기라고 하고 이제 1944년에 2기 그 임원진들이 교체가 되는데, 그때 이제 조선인 이사로 이제 현재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활동들을 보면 조선악계를 계속 이제 대표하는 활동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투도 상당히 많이 썼고, 네. 뭔가를 좀 조직하고 이런 거에도 상당히 좀 능했던 모양이네요. 예, 그 이외에 그러니까 음악계에서 뭐 시국대응 전선 사상 보국 연맹이라든지 대화숙이라든지, 물론 그쪽은 동호회 사건하고 연계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임전 보국단의 간사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음악계에서 음악 단체 이외의 그 외곽 단체나 일제 협력 단체의 어떤 그 역원이라고 하죠. 뭐 임원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활동을 한 음악가는 거의 현재명성이 또 유일합니다. 예. 자, 그러면 뭐 현재명의 구체적인 어떤 반민족 행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민규명위에서 진행을 했던 행위의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이해를 돕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반민규명위원회, 그러니까 즉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각 친일 행위의 유형을 20개로 나누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음악 예술 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였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학병이나 지원병, 징병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일제 이제 협력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친일 단체나 그 외곽 단체에서 기관의 장으로서 아니면 역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한 내용들을 구분을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유형들을 구분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현재명 선생은 이제 그 3가지 부분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3개 다 해당되는군요. 네네. 하나도 안 빠지고. 예. 학병이나 지원병, 징병을 축하하고 독려하는 행위의 유형으로는 이제 현재명 선생이 1943년에 징병제 실시 축하를 위해서 국민총력, 조선연맹 등이 주최로 펼쳐진 연주회, 그리고 조선연극문화협회 주최의 출진학도 격려대회, 지원병 익찬회,
종로위원회와 동대문위원회에서 주최한 학병 장애인회 등에 출연해서 아시아의 힘이라고 하는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아시아의 힘은 어떤 노래인가요? 일본의 군국가요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곡인데요. 그러니까 이 군국가요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용도 하나하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총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후방에 있는 백성들도 이제 국민들도 전쟁에 방관자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그 시기에 전쟁을 총력전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 전쟁 수행을 위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직되었던 시기여서 그때 선전선동의 도구로 음악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겁니다. 이제,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노래를 그 선전선동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국가요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새로운 그 명명을 한 곡들을 계속 발표를 하게 되는 그 거죠. 가운데 이제 한 곡이 아시아의 예, 힘. 아시아의 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현재명 선생이 아시아의 힘은 이제 여러 자리에서 이제 불렀던 예, 그런 성악가 대표적인 출신이니까.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문화기관 단체, 사회 예. 문화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했던 활동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37년에 조직되었던 조선 문예회의 가요 정화 운동에서 전송이라고 하는 노래와 장성의 파수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을 했고요. 네. 또 41년도에 조선음악협회가 결성이 되면서 음악보국주간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그때에 후지산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해서 발표를 하고요. 후지산을 바라보면은 뭐 이렇게 일본 후지산을 보면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시죠. 근데 아, 이제 제목만 나와 있고 제목만 신문 남아 기사에 있어요? 예, 내용이나 그 이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38년도에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선일체 실천을 목표로 했던 경성음악협회의 간사직을 수행을 했고 네. 또 42년도에는 국민음악 정신대를 표방을 했던 경성후생 실내악단의 연주에 참여도 했고 네. 44년에는 그 악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활동들이 이제 이 행위 유형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1937년에 이제 바오딩이라고 하는 보정을 이제 그 일본군이 함락을 했어요. 이제 그때 네. 함락 기념 황군 위문 애국 연주회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할 목적의 다수의 음악회 등에 출연을 하고 또 37년부터는 경성방송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뭐 일본 육군이라든지 이런 군국가요류, 군가류의 노래들을 직접 부르거나 이제 가창지도 예. 뭐 이렇게 불러라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이제 음악 활동하고 이외에 이제 아까 다른 직책들 같은 것들도 수행을 했다고는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도 이제 하나를 남겼는데 네. 42년도에 그 녹기라고 하는 잡지에 싱가포르 함락의 감상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되게 감격스러운 싱가포르를 황군이 이제 점령을 하게 돼서 예.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제 이런 평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3년부터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국민개창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민개창 운동은 어떤 겁니까? 일반 이게 라디오라든지 공연을 연주회를 통해서 그 노래들을 보급하는데 한계들이 있잖아요. 군국가요를요. 군국가요라 이제 그런 류의 통치에 부합하고 선전선동에 이제 효과가 있는 노래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70곡을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가르치자. 사기도 복두두고 전쟁 수행의 의지도 고양시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곡을 선정을 하고 곡을 선정을 한 다음에는 가창 지도대를 편성을 합니다. 피아노 반주자, 가창 지도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3명 내지 뭐 이렇게 4명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당신들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이천으로 가서 이천 무슨 국민학교에서 하십시오.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군요. 예,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뭐 김포로 가십시오, 강화로 가십시오. 뭐 그럼 이런 지역에 식으로. 가서 그런 가요를 보급하고 지도하는 가르쳐주고. 거죠. 예,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는 같이 합창하고 끝내는 유해 형식들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요새 저희 엄마도 이제 그 주부가요 교실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문화센터에 보면은
그 주부가요 교실 이런 거 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 주부가요 교실은 많이 모여도 100명, 150명 다니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그 네. 초등학교나 이제 이런 보통학교 공간에다가 간이 무대를 설치를 해놓고 하면 그 문화의 시설이나 문화의 혜택을 못 받았던 농산어촌들이나 이런 벽지의 주민들은 누가 온다라든지 이런 소문들이 나거나 아니면 동원이 된다든지 하면은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놓고 하는 형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 개창 운동이요. 예, 예를 들면 김포읍에 가면 예. 김포 국민학교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방 인근 몇십 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이제 커지고 이제 그런 식순들 안에서는 예를 들면 징병제 면장이나 읍장이 나와서 뭐 국민의례부터 시작을 네. 해서 이제 징병제의 취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연도 감동을 이제 어쨌건 설득을 시켜서 선전선동을 하고 뒤에 이제 노래도 같이 가르치고 하는 일정들의 이제 편성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예.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볼거리 같은 게 즐길 거리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하면 그냥 뭐 와서 구경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조금 이게 사이드 옆에 얘기긴 하지만 예. 이게 이제 연주의 형태들로 효과들을 거두는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에 이제 한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예. 물론 이제 신문사 매일신보라든지 경성일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들을 하겠죠. 거기는 어차피 이제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거기에서는 매신교화 선전차대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이동식 무대를 갖추고 무대 설비를 갖춘 트럭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 전속 그 5명 내지 6명이라든지 이런 연예인들을 같이 그 트럭하고 버스하고를 통해서 1년 내내 농산어촌 벽지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징병제 취지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거기에는 야담이나 만담이나 노래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도 집어넣지만 특히 이제 그 시골 분들이 신기해할 그 환등 있잖아요. 영화, 예. 상영 같은 것들을 꼭 집어넣어서 이제 그러면 그 신문 기사들을 확인을 해보면 몇십 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냥 매번 입추의 여지 없이 성황리에 예. 종료를 하게 되는 상황들로 가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이제 군국주의를 보급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일종의 문화 선전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가창 지도대로 활동하기도 하고. 예, 그 예. 성악 지도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직책이나 이제 그 간부로서의 역할들을 했던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1944년 7월에 이제 국가 복납대회,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건 이제 애국가 할 때 이제 나라의 노래 이제 이런 형태들인데 이제 그런 이제 복납대회 이걸 바치는 거죠. 천황이나 신전에. 그리고 기회증이 없이 흥행업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취재법이 네. 이제 일제가 발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음악인들도 거기에 예외 없이 이제 기회자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있어야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국 상황에 대한 필기하고 면접 이제 심사가 있는데, 사상 검증이네요. 그렇죠. 거의 네. 사상 검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 선생님들의 회고록 같은 것들을 보면 네. 뭐 한국신민의 서사를 읽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저런 유의 상황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도 즉흥으로 뭐 해봐라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다고, 아니면 해금으로 뭐 기미가요를 연주해봐라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자격 인정 시험을 할 때 심사위원이나 그 내용들을 하는 것들을 주도를 했던 게 이제 조선음악협회였는데, 예.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항공기 그 뭐 전함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헌납해야 되는 막판 이제 전쟁 네. 막판에 있었을 때 공연 수익금들을 이제 항공기 뭐 그 제조기금 뭐 전함 건조기금으로 내는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활동들을 주도로 했던 게 이제 41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그 조선음악협회였었는데, 일기에는 이사나 간사로 역할을 이제 현재 못 했었는데 44년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네. 그때 이사로 추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거꾸로 보면 그 이전의 활동들이 이제 일제가 보기에 그렇죠. 이제 뭐 마음에 들었다.
네. 이제 뿌듯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거였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당시에 이사로서의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죠. 결과물도 좋고 성과도 많이 냈으니까 네. 이사로 승진시켜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예, 그렇게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가 기회 시험이라고 약간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음악가들이 이게 사상 검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숙정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음악가인데 그런 사상 검증 비슷한 그 시험을 봐야 그 자격증을 준다 그러면 진짜 예술가로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자격 시험하고 그 내용들이나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 분과위원회 그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들이 크게 묶으면 아까 그 반민규명위에 이제 특별법에 있었던 그 네. 각 호의 친일행위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에 모두 포함된다. 그 예술 쪽이 적용을 했던 네. 그 유형은 현재명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분야에 다 현재명 외에 그렇게 세 가지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탑 맞네요, 진짜 원탑. 그렇네요. 예. 거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가 행한 어떤 예술 정책의 거의 그 화신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 음악을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다는 거. 요새는 제가 음악 교과서 교과서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새 음악 교과서가 좀 어떤지 아십니까, 강 선생님? 현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알지를 못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친구라 하면 20대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등학생 정도 친구들은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아예 현재명을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현재명 잘 모르고. 예, 제가 만난 그 친구는 예,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어. 놀랍다 싶었는데 그게 저희 때는 교과서에 어쨌건 그 가곡하면 한국 가곡하면 현재명 홍남파 선생 그 두 분의 그렇죠. 것들을 네. 음악 시간에 시험 봤던 기억도 있고 그냥 매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달라졌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그게 반민규명이나 친일 인명 사전이 네. 편찬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기는 한데 아니면 아예 이제 관심이 없어지거나 친일 음악이나 그렇죠. 친일 음악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서 그런 거가 아닐까라고 하는 또 그런 측면으로 네. 보면 좀 더 안타까운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자료에 의한 검증이든 아니면 어떤 활동의 실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잘 모른다는 게 좀 잊혀져 가고 있다. 네, 그렇게 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알려야 됩니다. 네. 이런 어떤 잘못된 부분, 그 식민지 시대의 죄상, 네. 반민족 행위 이런 것들을 알려서 올바른 예술가는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예술가다. 네. 예.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이 또 알릴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명의 그런 건 다 떠나서 이게 그 어떤 사람 됨됨이 이런 성품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기록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나운영이라고 하는 네. 이제 한국적 화성이라든지 작곡 쪽에 전 영역을 이루신 분이 그 평론에서 현재명 선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 적어놓은 게. 여기 있네요. 네. 그 나운영이란 네. 분이 네. 현재명에 대해서 네. 성격이 명랑 쾌활하고 활동적이어서 연주 활동이나 작곡 활동에도 학교를 설립하고 수완이 좋고 포용력이 강해 휘하에 여러 애제자를 항상 거느리고 있었으며 반대파까지도 포섭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어 그야말로 음악계의 총사령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된다. 많은 사업을 남겼으니 음악 사업가라고 해도 좋을 듯하나 뭐니 해도 현재명은 사업가이기 전에 작곡가요, 작곡가이기 전에 성악가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상당히 친화력 있는. 네. 네. 물론 나운영 선생은 뒤에 부분에 이분은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도 했지만 이 양반은 음악가다라고 네. 이제 하는 거에 방점을 찍어서 글을 쓰려고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이제 앞부분들을 보면 네. 음악 활동 이외에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항상 거느리고 있었고 상당히 정치적이다. 반대파하고도 그 포섭이나 어떻게 이제 관계들을 형성해 가는 것들의 수완들이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그렇죠. 키워드의 음악 정치가. 하여튼 일제 강점기 내내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예술 정책, 음악 정책의 거의 그 화신처럼 네. 행적을 보였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45년 8월 15일에. 네. C컵했겠는데요. 현재명은. 네, 아마 처음에는 많이 놀랐을 텐데 위기가 곧 기회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회주의자들은 그런 걸 잘 잡잖아요. 네. 네. 네, 해방되고 미군정이 이제 오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파 숙청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미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이 네. 개신교로 출발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음악인들의 유학의 코스가 네. 많은 루틴 일반적인 패턴으로 보면 일본 유학을 갔다가 네. 독일이라든지 그 유럽 유럽으로 쪽으로 가죠. 간다든지 아니면 네. 바로 독일로 간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미국으로 가는 경우들은 극히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이제 홍남파 현재명 좀 이름 있는 음악가 중에서는 그 둘이 물론 홍남파는 일본 유학도 했지만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이제 이름 있는 음악가로 이제 그 둘이 있는데 이제 현재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고 거기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근데 이 박사학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중에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오고 거기에서 쌓았던 인맥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어쨌거나 자기가 손을 댈 수 있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이제 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또 영어가 또 되니까. 그죠. 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엄청난 예. 강점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미국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로디 김으로 로디 현으로 현, 네. 재싸게 바꾸고. 네. 어찌됐건 미군정이라는 이 상황이 현재명에게는 진짜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네요. 네.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또 승승장구하게 됩니까? 예, 거기에서도 이게 그동안 보여줬던 면모하고 다르지 않은 면모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행보를 하는데요. 이게 45년 10월에 이제 고려교향악 협회 이제 이 산하에 고려교향악단을 두게 된 단체인데 여기에 창설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네. 이제 10월 20일에 미군 군악대와 합동 연주로 미 군정의 적극적 협력을 이제 강화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고리들을 잡았겠죠. 그리고 45년 12월에는 미군정 장관으로 취임했던 러치를 고려교향합회 명예회장으로 이제 모셔오는 거죠. 네. 이때 이제 로디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화시키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려교향악협회는 네. 우파 음악인들 이제 해방 이후에 좌파 우파의 이제 이념 대립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음악인들도 다른 예술 분야처럼 아주 그 전에 뭐 문학 쪽에 카프나 연극 쪽에 있었던 그쪽처럼 선명하게 나타나거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제 그 신념에 따라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대부분들 그 친일적이거나 일제 협력적 활동들을 벌였던 음악인들은 예외 없이 이제 우파 쪽에 그 단체에 소속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음악가들이나 일제 협력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중도라든지 좌파 쪽으로 갔다가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월북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고려교향악협회가 결국에는 이제 그 우파 음악인들 이제 네. 우파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친일이나 일제 협력적 활동들을 했던 음악가들이 다 대다수 이제 포함됐던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건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뭐 로디현 쓰면서 이제 친일에서 친미로 완전히 이제 말을 갈아타게 된 거고.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45년 이전까지 많은 연주회에서 현재명이 이른바 그 영미 구축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적대국해서 엄청 막 막말로 그 미국 씹어대고 막 그러면서 죽이자 이런 노래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변신을 금방 할 수 있죠? 아무리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도. 미군 진주 한 달 만에 지금 네. 교향악단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대단합니다. 예. 불과 몇 달 사이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46년에 이제 그 3.1 이제 올해가 100주년 3.1 운동 예. 만세 운동 그 100주년 되는 해인데 46년에 이제 그 기미독립선언 기념 전국대회 준비위원회에 연예 부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독립운동도 안 했으면서 뭘 거기 준비위원회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분께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거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후에 뭐 보니까 뭐 계속 또 직책을 맡고 네, 이제 미군과 유엔군하고 예. 관련된 어쨌거나 자기의 그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영역을 넓히기 위한 거기에 이게 가장 적합한 대상이 어떤 단체고 어떤 조직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년에 한국음악원 이사장, 49년에 문교부 예술위원회 음악분과위원회 위원, 그리고 52년에 서울시 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력이 이 53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초대학장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앞에 그 현재명 흉상이 있다고 네, 그러는데.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는 학생들 사이에서 안 나오나요? 지금은 아마 흉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음악계에서도 그 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이나 이제 이런 바람들이 불고 했을 때 이제 현재명 그 흉상 뭐 철거라든지 예.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학생회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선배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좌절이 되고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죠? 안 좋은 상황들도 당하고 했었다라고. 결국 뭐 그 교수들의 또 선생이 그렇죠. 현재명이었을 그렇죠. 테고. 그렇죠. 그 쭉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결국 그 해방 이후에 그럼 이른바 클래식 음악계, 네.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의 거의 실권은 현재명에게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죠. 근데 이제 53년도에 초대학장을 하면서 그 판이 아마 이제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우리 사회나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편제가 되고 거기가 이제 모본이 되고 나머지들은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갔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거나 음악 판짜기의 어쨌거나 첫 단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방향 설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역할을 했을 테니까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후로도 뭐 여러 감투를 쓰다가 이제 60년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가요? 네. 죽기 전에 뭐 현재명이 뭐 혹시라도 그 일제 강점기 때 자신의 행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반성을 한다든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열심히 찾아보거나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없네요. 예, 그냥 없네요. 그리고 65년에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주서받고. 네. 자, 오늘 현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우리 강태구 선생님이 현재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글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양지광 1942년 3월호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그 현재명이 평문을 하나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싱가포르 함락 감상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싱가포르는 마침내 함락되었다. 앵글로색슨의 동양 침략의 최대 야성인 싱가포르는 황군의 수중으로 들어와 찬란한 일장기는 적도의 일광에 빛나며 밀림지대로부터 남쪽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푸른 하늘에는 찬란한 일장기, 싱가포르의 푸른 하늘에는 높이 울리는 승전의 나팔소리, 그건 내 눈과 귀에 똑똑히 보이고 들린다. 희열의 가슴과 감격의 가슴은 약동한다. 팔괭이루의 얼음 위 아래 동양인을 지도하고 동양인의 행복을 짊어진 우리 황군은 새로운 대동아를 건설하고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새로운 세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아, 마침내 함락, 싱가포르 함락, 감격, 희열, 장쾌가 내 가슴에 가득 찬다. 엄청 흥분했네요 지금. 네?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네. 여기 팔괭이루가 뭡니까? 조작가. 네. 팔괭이루. 팔괭이루는 네. 그 일제가 그 세계를 하나의 지붕으로 자기네 통치하에 두겠다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릉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지붕 아래를 그 지붕 아래에서 그런 천황의 그 위험을 이렇게 뒤덮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천황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구호 비슷한 거네요. 예. 결국 이 글에 이제 실천이 그 네. 이후에 이제 해방 때까지 보여줬던 모든 활동이 네. 사실은 이 글에서 표현했던 그 희열과 감격을 이제 음악으로 보여주는 삶이었던 거죠. 삶을 보여주는 음악이었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에 이렇게 흥분했던 사람이 이제 해방되자마자 미국을 찬양하고 미국과 함께 가는 또 그런 삶을 산.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을 찬양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때 이제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미국 실제의 이게 내용은 미국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려고 했을지라도 이제 그때는 이제 민족이나 조국이나 대한민국 그래서 전통이나 뭐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들의 오페라들을 최초로 작곡한다든지라고 하는 활동들을 이제 하는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조 작가님? 네. 우리 대학 다닐 때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댕길 때. 꼭 댕길 때라 그럽니다. 네. 그 대학 다닐 때도 교수님들 중에서 저분 혹시 정치 교수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 교수님도 있었는데 그 현재명 보니까 정말 정치 그다음에 이런 수완 그런 것이 능했던 그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자기의 그런 그 원하는 바를 다 이렇게 펼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참 그지밥이라는 노래 좋아했었는데 그게 참 아깝네요. 근데 우리 조 작가가 자꾸 그지밥을 얘기하니까 꼭 거지밥 같아요. 거지밥, 그지밥, 그지밥, 그지밥.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강 선생님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내일을 여는 역사 팟캐스트에 오셨는데 오늘 방송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예, 너무 즐겁기도 했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좀 더 준비가 잘 돼서 더 많은 내용들 잘했었으면 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아닙니다. 오늘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진짜.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모실 건데 다음 시간에 시간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음악이 정치와 무관하고 사회와 현실과 격리되어진 채 소비되고 향수되고 소비되는 것들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제 세태 음악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들이 주요한 그 내용이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현실과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떠나서 이게 연이되거나 행위되는 음악은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음악 문화 현실이 되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이 아주 많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현실로 귀결되게 된 연원들을 찾아보면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친일적인 행위, 일제 협력적인 행위, 침략 전쟁의 협력적인 음악 행위를 했던 분들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시고 후학들한테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마저 없었고 그들이 이제 기득권으로 다시 음악 문화들을 짜온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아직도 이 현재명 뭐 더 관심이 있으시면 친일 인명 사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통해서 올라가 있는 음악가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반민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규 행자로 이제 했으니까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새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현재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위가 좀 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